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적 증거 파트, 교재 211페이지고요. 앞에서는요, 주로 조사 기법, 피해자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단속 과정 이런 거에 중점을 두었다면 단속해서 아니면 수사해서 나온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법정에서. 요거죠. 진술은 늘 변하기 마련이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수도 없죠. 그리고 자백을 잘 하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경찰은 어떻게 이걸 증명할 것인가. 그래서 과학수사 파트가 되게, 어, 각광받는, 아주 주목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고,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면 이 과학수사, 지문, DNA, 디지털 포렌식 이런 파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디지털 포렌식이죠. 요건요. 디지털 매체예요. PC, 노트, 휴대폰.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 없죠. 인터넷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보가 남아 있어요. 이걸 디지털 정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SNS, 페이스북, 구글 다 포함되죠. 클라우드.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은요, 정보를 경찰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각광받고 있죠. 아이폰의 비밀번호 절대 풀어주지 않아요. 근데 국내에는 가능한 그래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도 경찰의 영장이 있으면 수사에 협조하는 추세. 그러면 이번에는 음, 사설 포렌식 업체 여기서도 컴퓨터나 핸드폰에 삭제된 문자 메시지를 복원한다. 그리고 채팅 사이트,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많은 채팅 사이트를 복원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예전에 정준영 사건이 있었죠. 불법 동영상 다 같이 공유했는데 채팅방 없었어요. 하지만 복원합니다. 보통 6개월, 1년, 2년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럼 관련 영상 하나 보고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In a university that is actually receiving forensics requests from investigation agencies. First, we partially erase the data on the smartphone and request it for forensic analysis. In about 5 minutes after running the forensic program by connecting the smartphone to the PC, we got the analysis results. 날짜별, 시간별로 어떤 시간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확인하는 페이지고,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여기 숫자가 이제 사용한 이벤트 횟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날 보면 이제 보라색이 트위터인데 트위터를 많이 사용을 했고, 이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앱을 많이 골고루 사용했고 이런 걸 볼 수 있고. On top of finding the location searched through the Map app, we could also track down whereabouts of the user, when and where the user has been, through the GPS information. The part marked red is the deleted data. We could see the deleted phone call details and text messages again in their original form.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핸드폰에나 이렇게 봤을 때는 눈에는 지워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 데이터가 지워지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게끔 연결하는 연결 고리만 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가 끊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내부 데이터 어느 영역에는 그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로 이렇게 덮어 쓰여지지만 않으면은 복구가 가능하고, 시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기가 데이터가 덮어 씌워지지만 않으면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If so, will it be possible for a perpetrator to commit a perfect crime if new data overwrites the deleted data? 전혀 이제 데이터들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특정 시점에서의 행동 패턴들을 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삭제하는 안티포렌식적인 행동을 좀 했었어요.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삭제를 시킨다든지, 특정 위치에 있는 특정 파일들을 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 부분에 또 다른 데이터를 써가지고 복구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확인을 못했지만
어떤 그런 행위들을 분석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밝혀낼 수 있었던, 범죄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If we damage the smartphone, will it make it impossible to conduct forensic analysis? The answer is no. If we still have a hard disk or memories, we can recover the data. Digital forensic technology that reveals everything from the things we can see to the things we can't see. In fact, how is it being used? 퇴사자가 나가면서 그 특정 회사 기밀을 이제 PC에서 몰래 빼내간 상황인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언제 어떤 파일에 접근해서 어떤 방식으로 빼내갔나를 입증을 해서 이제 그 영업비밀 위반죄로 이제 기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지워버렸던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복구를 해서 언제 어떤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든지 어떤 말이 오갔다든지 이런 것도 입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As systematic cyber attacks are unleashed not only on the private sector but also on state entities, forensic technology is drawing more attention. It is playing a crucial role in information security, as forensics tell us where to find the hacking evidence in an institution and why perpetrators took the data. However, we need to come up with systematic safeguards to prevent possibl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cret information on institutions. 스마트폰만 봐도 정말 개인의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포렌식을 의뢰를 받을 때도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서약을 받는다든지 어떤 포렌식 업무가 끝나면은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를 하게끔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더더욱이나 더 관리적으로 좀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뭐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는 봤고요. 교재에도 그 21페이지에 이 그림이 있는데 일단 현장에 가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죠. 그리고 증거 자료는 꼭 봉인을 통해서 이렇게 동그란 이런 테이프같이 생긴 거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이 디스크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노트, 하드, USB, 그리고 모바일, 태블릿을 비롯한 이런 증거를 체증해서 운반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이거 분석실에 맡기게 되죠. 그러면 요 청관과 압수자들이 분석 결과를 의뢰하고 송부를 해주죠. 그럼 그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담당 수사관이 받아보게 된다. 그리고 압수 매체를 당연히 보관해야죠.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압수와 분석 보고서를 받아서 중고로 첨부시키는 거. 이 정도인 거죠. 또 현장에 가서 어쨌든 압수를 해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컴퓨터를 열었을 때 이 속성 파트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유한 값이 있어요. 이걸 해시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일한 파일인지 그래서 그 해시 값을 통해서 파일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치면 그래서 동일한 파일인지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걸 압수해서 USB나 컴퓨터 하드나 현장에서 압수해서 가져오는 아니면 사건과 연결된 파일이다. 아니면 중요한 로그 기록이다. 이런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경찰에서 활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청단위의 디지털 포렌식실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게 되지만 현장에 나가서 아까 기업 정보 유출이랄지 회계감사 시스템 조작한 거랄지 여러 가지 과학 수사에 활용하거나 디지털 증거 그리고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범 업체에 대한 여러
앞에서도 디지털 장의사 봤잖아요. 예, 카르텔 관계 이런 거 수사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민간기관 여러 가지 검증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예전에 해커 수사대 뭐죠?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의 전신이죠. 90한 6년, 7년 그쯤에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이 다양한 보안 업체로 이렇게 진출해서 뭐 이사나 대표를 지금 하고 계시죠.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교재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112페이지 디지털 증거 분석관이 하는 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다시 볼까요? 디지털 증거 분석관 아까 그림이 있었는데 이분들이죠. 이분들이 분석 의뢰물에 대한 증거 분석 업무, 디지털 데이터, 디지털 저장 매체, 수집, 운반, 분석, 보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 분석관들은요, 어떻게 이 증거 분석관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 교육기관에서 전문 교육, 주기적으로 수사연수소 같은 거 있어서 하죠. 그리고 민간인 아니면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그리고 전문교육과정 수료, 자격증 소지하는 분들이 이 디지털 증거 분석관 역할을 하는 거죠. 처리 체계는 우리가 보았고요. 214페이지 볼까요? 이렇게 접어놓고 동그라미 3번 별표 하나 해주세요. 이 자료들을 현장에서 압수할 땐 당연히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디지털 데이터의 압수수색 검증에는요. 동그라미 5번 아까 해시값 얘기했어요.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 데이터 교유 식별값, 해시값 그래서 동일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압수를 해야 된다. 아까 해시값 잠깐 보여줬죠. 여기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DE 뭐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디지털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수색 검증하기도 한다. 216페이지 보면 나중에 이제 배울 거지만 도박, 음란, 기타 불법 사이트 우리 사행성 게임 도박장 갈 때는 디지털 데이터 확인해야 되죠. 컴퓨터 게임기 프로그램 위변조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돼요. 216페이지에서는요. 디지털 저장 매체를 어떻게 압수수색 검증하느냐. 그리고 가로 9번에 보면 증거 분석. 경찰이 하면 좋은데 경찰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증거 분석을 의뢰하느냐.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그리고 217페이지 잠깐 볼까요? 217페이지. 가로 11번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램이라는 게 있어요. 램. 휘발성 메모리. 그래서 전원을 껐을 때 사라지는 것들 휘발성 메모리라고 그래요. 캐시, 메인 메모리, 레지스터들. 그래서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잘하는 범죄자들은 모든 전원을 다 차단하겠죠. 218페이지 하나 볼까요? 그리고 삭제 및 변경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FAT. 이렇게 이런 시스템은 복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3번 보니까 숨겨진 파일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 캡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드디스크 구조상 외부 트랙 부분에 쓰지 않는 저장 공간, 이걸 섹터 캡이라고 한다. 알고 있어요. 기말 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의 메모리 버퍼, 그리고 램 스낵 이런 말들은 이렇게 좀 별표로 해놓고 우리가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용어의 정의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숨겨놓은 파일을 찾을 때는 섹터 캡이나 메모리 버퍼, 램 스낵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다. 219페이지 보면 백업 데이터도 뭐 CD나 DVD, USB 이거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면 좋은데 우리 그 실무에서는요 압수수색과 분석해온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첨부하는 이쪽 파트의 수사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서 압수해야 되는가 휘발성 메모리 휘발성 메모를 어떻게 할까 캡처해야죠. 그래서 USB에 담아야 돼. 그리고 삭제 변경된 데이터 복구. 요거는 경찰관이 현장에서는 할 수 없고요. 그냥 하드를 갖고 와야죠. 그리고 숨겨놓은 파일 찾기. 요건 컴퓨터 전체를 다 갖고 오기 때문에. 디스크 디바이스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백업 데이터는 현장에서 확보를 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 정도만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해하고 있어도 되게 훌륭한 수사가 돼요. 해시값 정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DNA 채취. DNA. 뭐, 모든 수사에, 과학 수사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DNA죠. DNA는요, 제일 쉬운 건 침이에요. 가해자의 타액. 그리고 체. 그리고 이것도 기일이 있어요. 요거 정자 48시간. 그리고 타액은 일주일 이내. 살아있는 거 기준으로 48시간. 그리고 엑시드 프로파타이스 테스트 산성 인산화 효소 실험을 하게 된다. 뭐 명칭까지는 필요 없고요. 우리 DNA 검사에 대한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는요, 사람마다 염색체 특정 부위가 다르다. 우리 염기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염기설, STR이라고 그러는데 염기의 어떤 꼬임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걸 1985년 알렉 제프리 교수가 단백질을 연구하다가 알아냈어요. DNA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 이걸 뭐 유전자 지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DNA 수사 기법의 어떤 시초가 된 거죠. 단백질 연구하다가 알아낸 거. DNA 핑거프린트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혈액이랄지 의복에 묻은 혈은 누구 피인지 되게 중요하죠. 현장에서 피가 묻은 옷이 발견됐어요. 이게 가해자 건지 피해자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폭행 사건, 성폭행 사건에서 여성의 혈은 피의자의 혈은 구분해내면 가해자가 누군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토막나 시체인 경우에 동일인 여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DNA다. DNA는요 수사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NA 분석 기법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DNA 분석 기법 좀 보고 교재 암기할 내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한 야산에서 버려진 차량이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차 안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차량이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모든 접촉에는 흔적이 남는다. 차체에 붙어있던 흔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의 뇌 조직, 뇌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차에 붙어버린 것이다. 누구의 뇌 조직이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오면 그 궁금증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 감식이 개인 식별에 가장 막강한 수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DNA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 때문이다.
DNA 분자 구조는 나선형으로 꼬인 긴 사다리 모양을 하고 있다. 여기엔 특정 부위마다 4개씩 짧은 막대 모양 염기 서열이 반복된다. 그런데 이 배열은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르고 또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된다. STR은 영어로는 Short Tandem Repeat라고 해서 그 짧은 단위의 어떤 그 염기 서열이 직렬로 반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DNA 염기가 반복 직렬로 붙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붙어 있는 그 반복되는 숫자가 그 사람이 가진 그 STR 부분에서의 유전자형이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 감식 기술은 어디까지 진화했을까? 최근 각광받는 PCR 기술, 고온에서 DNA 분리, 그리고 효소 투입과 증폭 단계. 이렇게 3단계를 반복함으로써 DNA를 수십만 배로 증폭시킬 수 있다. 아주 적은 양의 세포에서도 DNA 결과를 쉽게 도출하는 기술이다. 이제 점점 더 정확하고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PCR 기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증거물의 DNA 양이 많은 경우에만 분석이 가능했지만 PCR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DNA상의 특정 부분을 증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거물에 남아있는 DNA 양이 적더라도 그 부분을 증폭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DNA에 대한 영상을 좀 봤어요. STR이라는 게 있어요. 교재 한번 볼까요? 발표해놓고 기말에 나올 겁니다. DNA에 대한 거. STR, Short Tandem Repeat. 요런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DNA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짧은 텐덤 반복을 사용한다. 그리고 PCR, 맨 위에 3번 보니까 종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PCR.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해가지고 PCR, 증폭을 이용하는 거다. 조그만 조직을 가지고서도 요즘은 그래서 이 short tandem repeat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종합 효소 연쇄 반응 PCR 알고 있어야죠. 우리 이거 많이 했어요. 언제? 코로나 때 PCR 검사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분해되고 손상된 샘플 불가능한 경우 캡 DNA 복사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DNA 복사본을 이용해서 오래된 뼈, 치아 분석할 때 미토콘드리아 샘플을 이용한다. 손상된 DNA인 PCL을 가지고 합니다. 222페이지 사례도 하나 있어요. 특수 강도 강간 범죄, 성범죄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15년 된 사건 발견해낸 거. 또 STR 뭐 4개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죠. 이거 PCR 분석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까 영상에서도 근데 이 정육의 경우는요. 1cm, 1cm 이 정도는 양이 있어야 되고 모근이 있어야 되고 모발인 경우에 보통 필로폰이나 마약 검사할 때 사용되죠. 혈액은 2mm 정도는 있어요. 인체 조직, 간, 뇌 5g 이상은 있어야 현장에서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증거물 채취할 때 아까 고무장갑, 라텍스 장갑 끼죠. 그리고 신발 커버 있어야 되고 혈액 아주 중요하고 비닐봉지 갈색 병도 활용돼요. 그리고 서늘함, 모발의 모근이 중요하고요. 여자 혈은 같이 동봉해야 이게 가해자건지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입안에 있는 거. 코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칫솔, 빗, 면도 길이도 DNA 채취할 수 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욕실에서 칫솔 2개 가져다가 유전자 검사하죠. 장점 한번 볼까요?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미량의 시료라도 PCR 검사로 증폭합니다. 근데 전문 감정과 당연히 필요하죠. 고가의 시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5에서 20일. 예전엔 6개월 걸렸어요. 많이 단축된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DNA는요. 수사상 증거, 기소의 증거로 아주 강력한 걸로. 예전에 할머니가 자기 딸 아니라고 손녀가 자기 딸로 DNA 판정 났는데 아니라고 계속했죠. 결국은 유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술을 거부해도 안 되죠. DNA 자동 추출기, 국가수여감 있죠. 영동 분석 기계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작동 방법까지는 못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시료를 갖고 오면 이 검사 의뢰 시료 접수 문서로 이렇게 접수를 시켜요. 목은 구강 상피세포 혈액을 여기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기계에 갖다가 돌리는 거죠. 그래서 PCR 증폭도 하고 PCR 증폭을 거쳐서 이 전기 연동기를 거치게 되죠. 그럼 결과 분석 판정표가 일치한지 아닌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 결과를 통보해주고 판정서를 발송해주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DNA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또 있죠. 대조군이 있어야 동일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조군이 없다 못하는 거죠. 이게 DNA 감정서입니다. 감정물, 담배꽁초에서 증 1호, 2호 식당에서 DNA 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한 결과 구속 피해자의 DNA가 일치함. 일단 구속해놓은 피해자와 다행히 일치했어요. 그래서 동일이 된다는 거 확인했죠. 이렇게 감정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이제 DNA까지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성매매 현장에서 발견된 타액, 휴지, 성 관련 기구들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성행위가 있었는지요, 성매매가 있었는지요, 아니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캡처물, SNS,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런 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게 뭐 완전한 결정적인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황 증거로 여기다가 자백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압수 물품에서 금융 거래까지 합쳐지면 기소가 가능한 그게 물건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디지털 포렌식 DNA 중요한 과학 수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